イチゴのグラスは100円ショップにまだ普通に売られていた。なのにスペアを買い足さず大切にしていたハチの気持ちを思うと、覚えのない左頬の傷がひどく痛んだ。ビビアン、ピストルズ、セブンスター、そしてレンの花。ナナの好きなものはずっと変わらなくて、移り気な私にはそれがとてもかっこいいことのように思えたんだ。 야자와 아이의 만화 나나를 원작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의 동거 생활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20대 성인들이 가진 현실적인 고민들과 연애, 욕망 등을 그려낸 로맨스 애니메이션 나나입니다. 본 영상은 나나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1998년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평범한 여학생으로 살아가던 고등학교 3학년 코마츠 나나. 1999년의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자신의 이름이 숫자 7과 같은 발음이므로 저주받은 운명일 것이라 생각하던 나나는 평소 자신이 만나는 남성마다 첫눈에 반하여 매번 홀로 가슴앓이를 하는 것도 예언에 나오는 대마왕의 소행이라 생각하던 중 어느 날 혼자 영화관을 방문하였다가 유부남이었던 아사노 타카시란 인물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이에 아사노 또한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나나는 그와의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지만, 아사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99년 3월 그가 도쿄로의 정근을 이유로 쉽게 자신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비참한 시련을 겪은 나나는 이번엔 절대 쉽게 사랑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며 단짝 친구인 사오토메 준코와 함께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곳에서 준코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엔도 쇼우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그러나 아사노와의 경험으로 인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나나는 쇼우지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결국엔 의도치 않게 그를 밀당하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코와 그녀의 연인인 타카쿠라 쿄스케가 도쿄 미대 입시를 준비 중임을 알게 된 나나는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마찬가지로 도쿄 미대를 목표로 하던 쇼우지와 함께 입시 공부에 열중하지만 지망대학에 합격한 준코 쿄스케와 달리 두 사람은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탈락 통보를 받게 되고, 그 후 친구들과 함께 도쿄를 방문한 나나는 쇼우지가 이곳에 재수학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자신도 무작정 상경할 것을 결심하는데, やっぱ地元の美術学校で進級するのが正しい道じゃねえの？私はどうしても東京に出てきたいんだもん。そんなに純子のそばがいいんか？別に仕送りなんかなくてもフリーターでも何でもやって生き延びてみせるよ。仕送りなしでやっていけるほど金持ってんのかお前？だからバイトするって言ってるじゃん。部屋借りる金は最初に何十万っているんだぜ。じゃあ私も予備校行く。そしたら親もお金出してくれるかもだし。そんな理由で予備校行くな。庄司は私と離れても寂しくないんだ。寂しかねえよ全然。せいせいすら。俺はお前の何なんだ？人の心かき回して楽しいか？お前結局都合よく甘えられる男をそばに置いときたいだけじゃねえか。何が男女の友情だよ。笑わせんな。ホテルに戻らなきゃ。でも道がわからない。私今どこに立ってんだろう。ナナちゃん？まさか。그 후 아사노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나나는 그가 자신의 육체만을 원했었다는 원망보다도 어느새 아사노가 자신의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받아들여줬던 사실에 만족하게 되며 더 이상 그와 함께했던 추억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이에 다시금 쇼우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나나는 그날 밤 지금껏 숨겨왔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그가 대학에 합격하면 도쿄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고향에서 상경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편 눈이 자주 오는 지방에 거주하던 오사키 나나는 4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뒤 엄격한 외할머니 밑에서 예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한 채로 살아왔으나 고등학교에서 섹스피스톨즈란 밴드를 좋아하던 친구 테라시마 노부오를 통해 펑크록이란 장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매춘했다는 누명을 쓰고 퇴학당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의 사망으로 혼자 남겨지게 된 나나는
가엾은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붉은 원피스를 사입은 뒤 기분 전환 삼아 노부의 지인이었던 타카기 야스시와 혼조렌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갔다가 무대 위의 렌에게서 선망과 질투 그리고 그를 가지고 싶다는 욕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부에게 빌린 CD를 돌려주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나나는 때마침 그곳에서 야스와 함께 새로운 밴드를 구성 중이었던 렌에 의해 보컬리스트로 낙점되며 밴드명은 야스가 즐겨 피우던 담배 이름을 따서 블랙스톤즈, 줄여서 블래스트라 명명하고 그날부터 블래스트의 보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렌과 동거하게 되며 그와의 꿈같은 일상을 통해 노래하는 기쁨과 살아가는 희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프로 데뷔를 앞둔 트랩네스트, 일명 트라네스란 밴드의 리더 이치노세 타쿠미가 공석이었던 기타리스트 자리에 지인인 렌을 스카우트하면서 나나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앞두게 되는데 ナナ、俺、東京行くから。お前はお前の好きに生きりゃいいさ。行けよ東京。俺も行くからさ。一緒にどこまでやれるか試してみないか。俺、ナナの歌はいけると思う。今さら他のボーカルでギター弾く気になれねえんだよ。あんたが言うなよ。レンに言われたかったセリフをあんたが言うな。ありがとうモブ。でも私は行かない。レンとはバンド組めなくても一緒に暮らしゃいいじゃん。レンに抱かれることだけが私の人生じゃねえんだ。私も歌で飯が食えるようになりたい。だから私はレンがいなくても自分の力でちゃんと歌えるんだって自信つけて、いつか必ず一人でも東京に行く。レンと暮らして1年と3ヶ月、私たちは終わった。メリークリスマス。ブラストです。レンのいないこの日常が全て夢の中の出来事に思えたりする。こんな寒い夜は誰かあの人を温めてあげてね。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러 2001년 3월 5일 상경 자금을 모으던 코마츠 나나는 쇼우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짐을 싸들고 도쿄행 신칸센에 탑승하여 열차의 빈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기타를 놔두고 잠든 오사키 나나를 발견하고 이에 그녀의 옆자리에 앉게 된 코마츠는 자신과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오사키의 모습에 동경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복선로로 인해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되면서 자연스레 그녀와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사키가 자신과 동명이인의 동갑인 것은 물론 똑같이 상경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된 코마츠는 그녀와의 수다를 통해 기나긴 이동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며 오사키와 자신의 만남이 운명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 후 도쿄역에서 그녀와 헤어진 코마츠는 그날부터 쇼우지의 자취방에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가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곧장 주머니 사정에 걸맞은 방을 찾으러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그리하여 보증금이 없는 오래된 맨션을 구경하게 된 코마츠는 그 건물의 유일한 빈집인 707호실에서 우연히 신칸센의 옆자리였던 오사키를 만나게 되며 그녀 또한 자신처럼 값싸고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아다녔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두 사람은 같이 살면 집세가 반값이 된다는 사실에 동거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하며 곧장 집을 계약한 뒤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쇼핑에 나섭니다. ねえナナ、このグラス超可愛くない？ 100円と思えないよね。いちご柄ね。欲しければ買えば。だってナナも気に入ってくんなきゃつまんない。お揃いで使いたいし。いや、好きだよ、いちごは。食うのが。じゃあ買っちゃおっと。あんたってなんつうか、ほら、犬っぽい。すっげえ世話がかかるっつうか。おもちゃ買ってやろうか、ハチ。もっと可愛い名前つけて。売り切れてないといいけど。今日トラネスのニューアルバムの発売日なの。私大ファンなんだ。いいでしょこれ。シドの南京錠。俺に鍵かけてどうする気？ねえレン、もし私が死んだら一緒に死んでくれる？いいよ。私ずっと一人で寂しかった。もう二度と一人ぼっちは嫌だよ。
그날 이후 나나에게 강아지 같은 별명으로 불리게 된 하치는 방에 들여놓을 가구를 구매했던 사브리나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바쁘게 도쿄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인 쇼우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위에 준코로부터 그를 소중히 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 그녀는 자신의 소홀함으로 쇼우지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것을 걱정하던 것도 잠시 도쿄에만 오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으며 연인의 곁에 있고 자금으로 갖고픈 물건들도 많이 샀지만 그 무엇도 손에 넣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이 현실에 허무함마저 느낍니다. 그날 밤 하치와 저녁 식사를 즐기던 나나는 야스가 보낸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고향에 있던 자신의 짐들을 가져온 노부를 발견하며 그가 자신과 밴드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업마저 내팽개친 채 덩달아 상경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노부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던 것도 잠시 그가 자신을 위해 작곡할 음악을 듣자마자 함께 밴드를 결성할 것을 결심하며 야스와 통화 중이었던 전화기를 들고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치는 애드리브로 붙인 영어 가사를 신비한 주문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벅찰 정도의 흥분을 느끼게 되고 이에 완전히 보컬리스트 나나의 팬이 된 하치는 블래스트가 새로운 멤버를 찾는 것을 돕기로 결심하여 사브리나 가구점과 단골 가게인 잭슨홀에 멤버 모집 전단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집 공고를 보고 온 오카자카 시니치란 인물을 만난 나나는 그의 베이스 연주에서 느껴지는 렌의 리듬을 통해 신이 동경해온 베이시스트가 과거 블래스트에서 베이스를 담당했던 렌이었음을 깨달으며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를 곧장 새로운 멤버로 채용하고 이에 나나에게 자신의 공적을 생색내던 하치는 그녀가 열렬 팬에게만 해주던 입맞춤을 보상으로 받게 되며 자신이 나나에게 품고 있는 동경과 우정은 어쩌면 사랑이란 감정과 흡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던 야스가 자신이 만든 밴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도쿄에 상경하면서 블래스트는 베이시스트인 신과 드러머인 야스까지 더해 완전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런 나나의 모습에 덩달아 힘을 얻은 하치는 쇼우지와 결혼한 후에 살 집을 자신이 직접 장만할 것을 결심하며 가게 문을 닫은 사브리나 대신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한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쇼우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평소 하치가 가상의 바람상대로 내세우던 이름과 같은 카오무라 사치코임을 알게 되며 그녀가 자신과 같은 대학 학부인 것은 물론 집에 가는 방향까지 같다는 사실에 하치가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하고 그러나 사치코의 귀여운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된 그는 자신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상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결국 사치코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하치 몰래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래스트가 라이브 하우스에 공연을 맡았다는 소식에 축하할 겸 나나와 신을 데리고 쇼우지가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한 하치는 우연히 서빙 중에 컵을 깨뜨린 사치코를 발견하여 그녀의 다친 손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치료해주고 그런 하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치코는 그녀에게 넌지시 미안하다는 사과를 남긴 뒤 쇼우지에게 하치가 눈치채기 전에 그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데 本気で庄司がバイト終わるまで待つ気なの？帰ったと思わせて、実は待ってたってところが意外性があって男心をくすぐるんじゃん。私はそういう計算高い女は大嫌いだ。あんたがただ単純に庄司のことが好きだから待つってんなら付き合うけどさ。私は本当はとても計算高くて、何の見返りも期待せずに、庄司のことを待ち続けるほど、もう純粋じゃなかった。でも、純粋なふりをした。ナナに嫌われたくなかったから。あ、幸子！何？ごめんなさい。何なのこの女。彼女。てめえには彼女が2人もいんのか。いい身分だな、おい！話があるんだ。庄司がそんなことするはずない。幸子、いいんだ、あっち行ってろ。邪魔すんな、てめえには関係ねえ。関係ないのはそっちじゃない。殴りたいなら私を殴りなさいよ。こら。もう逃げも隠れもしないから気が済むまで殴りなさいよ。ハチコ、戦わなきゃ負けだぞ。てめえの男だろ。取り返せ。いらない。もう顔も見たくない。裏切りを許せるほど大人にはなれなくて、傷ついてもすがりつけるほど
一途にもなれなかった。私の負けだよ。 그리고 다음날 쇼우지와의 이별을 실감하던 하치는 어머니로부터 예전에 추첨했던 트라네스의 공연 티켓을 전달받게 되며 나나에게 자신과 함께 그 지방 공연을 보러 갈 것을 제안하고, 그 후 어린이날에 펼쳐진 블래스트의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러 간 하치는 처음엔 무명이란 이유로 무시하던 도쿄 관객들이 나나의 노래를 듣자마자 열광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새삼 나나가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블랙스트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나나의 고향 사람이자 열렬 팬이었던 우에하라 미사토와 어울리게 된 하치는 자신보다 나나와 가까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내심 질투를 느끼게 되며 쇼우지에 이어 나나까지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우연히 슈퍼에서 사치코를 발견한 하치는 앞으론 그녀가 쇼우지와의 일상을 함께할 것이란 사실에 슬퍼하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가 미사토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나나를 발견합니다.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숨기지 못한 하치는 나나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외부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쳐버리며, 그로 인해 처음으로 나나의 풀죽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나나의 여린 내면을 엿보게 된 하치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온 그녀에게 자신이 화풀이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미사토에게도 전화로나마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라네스의 기타리스트인 렌이 과거 블래스트의 베이시스트였음을 알게 된 하치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 나나가 과거 헤어졌다던 연인이 바로 혼조 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リスペクトしてるギタリストは本庄蓮。それってハスの花でしょ？違うよ、蓮の花。嘘。レンは俺とナナに何の相談もなしにブラスト抜けてトラネスに入ることを決めたんだ。その時レンについていくことだってできたのに、あいつは女として幸せになることよりプライドを守ることを選んだんだ。だから絶対ミュージシャンとして成功しなきゃって意地になってると思う。蓮を超えてね、シン。 그리고 얼마 후 나나와 함께 트라네스의 지방 공연을 볼 겸 고향으로 내려간 하치는 화목한 자신의 가족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연스레 나나의 불우한 가정사와 고향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나나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은 하치는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해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아직도 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물어보았다가 나나로부터 질문의 대답 대신 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나나와 함께 트라네스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간 하치는 렌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무심코 손을 잡아주게 되며 부디 렌이 나나를 눈치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다 야스로부터 렌이 연락해왔음을 알게 된 나나는 이번 기회에 그와 직접 만나서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오히려 렌을 만나자마자 서로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결국 다시 연인 사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あんたを信用してちょっと頼みがあるんだけど、しっかり勤めてくれたら褒美もやろう。何が欲しい？匠のサイン。蓮に頼んでやるよ。やったー！そんなに嬉しいか。いってらっしゃい。おかえり、ナナちゃん。ねえナナ、あの時思わず涙が出たのはその夢のような出来事がナナの用意してくれたご褒美だってすぐに分かったから。ありがとうを100万回言われるより愛を感じた。それがとても嬉しかったの。 나나의 도움으로 평소 동경해왔던 트라네스의 타쿠미를 만난 하치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감격하던 것도 잠시, 그들만이 아는 과거 이야기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여 자신은 나나의 동거인일 뿐 블래스트의 일원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후 노부와 맥주를 사러 나온 하치는 야스의 전 여자친구가 트라네스의 보컬인 레이라였다는 등 두 밴드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노부의 연애 가치관을 듣게 되며 자신과의 공통점이 많은 것은 물론 다정하고 유쾌한 그의 모습에 내심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평소 일을 게을리한 탓에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하치는 진정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나를 부러워하며 그저 물욕을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 타쿠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하치는 그에게서 어젯밤 인사도 없이 자리를 뜬 것에 대한 사과와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며 타쿠미가 여자 관계가 문란한 바람둥이임을 알면서도 홧김에 그와 호텔까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早朝から移動だから俺は夜中に帰るけどナナちゃんはゆっくり泊まっていけばいいよ。そんな寂しそうな顔しないでよ。ごめんなさい。私は別に朝まで一緒にいてもらうとかそんな贅沢なことは全然考えてませんから。ツアー終わったらさ、真っ先に会いに行くからまた飯作って食わせてよ。真に受けちゃダメだ。大丈夫。そこまでバカじゃない。もしもし。ハチコ買ったんだ携帯。つうかレンがくれた。でも使い方がよくわかんねえんだよ。あんたが帰ったら教えてもらおうと思って待ってんのに。ナナには言えない。知られたくない。こんな尻がろ女みたいな真似したなんて知られたらきっと軽蔑される。でもねナナ、私だって本当はナナみたいにまっすぐに誰かを愛したいんだよ。本当私全然大丈夫じゃないよ。今更逃げ出すなんてできないし、愛してほしいなんてとても言えない。また傷だらけになるかもしれない。 그리고 다음날 테이블 위에 놓인 타쿠미의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발견한 하치는 자신이 그에게서 하룻밤 상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며 트라네스의 투어 공연이 끝나는 날 타쿠미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날 이후 그 누구에게도 타쿠미와의 관계를 상담하지 못한 채 계속 일자리를 구하던 하치는 점차 도쿄에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나나의 모습에 동경어린 시선을 보내며 나나 일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2001년 7월 7일 칠성날 블래스트 멤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하치는 그들이 내일 있을 트라네스의 마지막 투어 공연에 초대되었음을 알게 되며 혹시 타쿠미가 내일 밤이라도 자신을 만나러 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고 이에 그녀는 다음날 그와의 약속대로 대량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으나 홀로 공연을 보지 않고 돌아온 나나로부터 트라네스가 밤새 뒤풀이를 할 예정임을 듣게 되며 결국 타쿠미가 올 것이란 기대를 거둔 채 나나와 둘이서 식사를 즐기게 됩니다. 한편 트라네스의 전국 투어 뒤풀이에 참가한 노부와 씨는 타쿠미가 이번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하는데 そうだ匠、サイン俺にも1枚くれ。これ1枚よこせ。でもこれは大事なスポンサーの。そんなこと知るか。名前入れる。ハチコ。レン、ハチにならちゃんとフルネーム入れてやった方が。ハッチ。小松菜奈。じゃあいらねえだろ。次の日やったし。待て、お前やったって何を。ありゃ俺の女の大事なダチだ。節操がねえのにも程がある。別に無理やりやったわけじゃねえぞ。尻尾振って喜んでたよ。ツアースタッフのための打ち上げだ。ぶち壊すな。ノブ、帰るよ。匠さん、お疲れ様。俺も帰ろう。おかげで大事な用を思い出したよ。ノブに会ったら言っとけ。女口説く度胸もねえくせに生きがるな。おい、ハチコ。ねえナナ、夢が叶うことと幸せになることはどうして別のものなんだろう。それは未だにわからないよ。 타쿠미와 하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나나는 곧장 집을 뛰쳐나와 무심코 야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방금 전 자신이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목격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나나는 하치의 친구로서 연인이 생긴 것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 상대가 바람둥이에다 자신에게서 렌을 빼앗아간 타쿠미란 사실에 도저히 함께 기뻐해줄 엄두가 나지 않음을 밝히며 야스에게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렌과 하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둘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쓸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홀로 나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하치는 갑자기 집을 찾아온 노부에게서 타쿠미를 넘어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며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집에 돌아온 나나로부터 블래스트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음을 알게 된 하치는 그 스카우트 회사가 유명 레코드 회사 가이아 뮤직이란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녀에게 자신과 타쿠미의 관계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좀 전에 노부와 있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나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하치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노부가 지금껏 그녀를 좋아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하치는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나가 오히려 격려해주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게 되며 그날 밤 다시 집 앞을 방문한 노부에게서 하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니 자신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부탁을 듣게 됩니다. 그런 노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던 하치는 사랑보다도 자신의 육체만을 원하는 듯한 타쿠미와의 관계에 점점 지쳐버리며 이대로 계속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노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으나 그 순간 연락 없이 무작정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타쿠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하치는 한순간이라도 노부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에 환멸감을 느끼며 타쿠미를 확실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나나가 렌의 집에 가 있는 동안 미사토와 함께 지내게 된 하치는 이번 블래스트의 라이브 공연이 끝나면 다같이 뒤풀이를 할 것이란 생각에 나나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비롯한 대량의 요리들을 준비하지만 가이아 뮤직의 프로듀서인 카와노가 갑자기 멤버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면서 하치의 파티 준비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ナナがライブのたびに上京してくるミサトちゃんを私より大事にするのは当然で、私との約束よりレコード会社との話を優先するのも当然で、私との暮らしよりレンといることを選ぶのも当然。全部納得はいく。でもそれなら私はもういらないじゃない。つくづくいい子だな、ミサトちゃんって。ナナとレンのことも無邪気に喜んでたし、その分自分のひがみっぽさにくたびれる。この先1ヶ月も仲良く暮らしていけるかな、ナナ。居候って女？たくみ、会いたい。実はハチコさんがミサトが来た時にはすでに準備されてて。もう打ち上げの準備しちゃった？まだ。気にしないで行ってきて。ねえナナ、例えば私たちが恋人同士なら、それは抱き合えば埋められる程度の隙間だったのかな。こんな寂しさを誰もが持て余しているのかな。ナナを独り占めしたかったんじゃない。ナナに必要とされたかっただけなの。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노부의 집에 쳐들어간 나나는 그와 함께 하치가 만들어준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나머지 멤버들에게도 그녀의 뒤풀이 요리를 맛보도록 권유하고, 이에 하치가 파티를 준비했었음을 알게 된 블래스트의 멤버들은 알바하러 간 나나를 제외하고 모두 하치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레코드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후 신의 권유로 노부와 와인을 사러 가게 된 하치는 그에게 지난번 타쿠미와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노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에 노부는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이 변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타쿠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선택해줄 때까지 계속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 노부의 고백에 몹시 감동한 하치는 타쿠미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려다가 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주저하던 중 그에게서 혹시 임신한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아이가 생기는 일이 성가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타쿠미에게 매우 실망한 하치는 홧김에 애초의 목적대로 이별 선언을 해버리며 그 이후로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의 행동을 통해 타쿠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치가 그저 화난 것이라고 생각한 타쿠미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며 하치의 집을 방문하고픈 마음에 하루빨리 그녀와 미사토의 동거가 끝이 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런 타쿠미와 달리 하치는 당당히 노부와 만나기 위해 방에 붙여둔 트라네스의 포스터나 타쿠미의 담뱃갑 등 그의 흔적들을 모두 정리해버리며 노부와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しかしよかったな、ノブオ。感謝してますとも。お前が何気に俺を応援してくれてたことは分かってるよ。うざ、別にあんたのためじゃねえよ。悪いけど私はあんたを利用したんだ。
ハチ公を自分の庭で放し飼いにするため。一生どこにも逃がさないようにちゃんと見張ってろよ。上京途中の列車で出会い、一緒に暮らし始めた小松菜奈。ハチ公はわがままで泣き虫で甘ったれで、上京して半年足らずで男はすでに3人目。なのに少しも汚れない不思議な女だった。あんたは気づいちゃいないだろうね。今や台風並みの勢力を持って私の心をかき乱しているなんて。私はまるで初めて恋を知った少年のように高ぶる思いが結界キリキリ。やりてえのかハチ子と。そういうんじゃねえって。恋を知った少年なんて欲望との戦いだぞ。でも性欲ではない。じゃあ食欲か。うまそうだよな、餅みたいで。思う存分可愛がってやりゃいいじゃねえか。何の問題もねえよ。한편 사생활한 이유로 본가 식구들에게 배척당했던 씨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혼자 자립하는 과정에서 료코란 여성을 통해 매춘의 길로 접어들게 되며, 노부가 방에서 재워주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 밤 상대 여성들의 집에서 잘 곳을 해결하고, 그러던 어느 날 트라네스의 투어 뒤풀이에서 레이라를 만난 씨는 그녀에게 농담삼아 자신의 명함과 함께 거액의 몸값을 제시했다가 얼마 후 레이라로부터 10만엔의 현찰을 조건으로 잠자리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 레이라의 행동을 통해 그녀가 한 번도 남자를 거래해 본 적이 없음을 깨달은 씨는 점차 레이라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몸거래가 목적이 아닌 만남을 원하게 되지만, 어떻게든 자신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으로 돈부터 쥐어주는 레이라로 인해 계속 금전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그러다 그녀의 전 연인이었던 야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레이라와 타쿠미의 끈끈한 관계를 듣게 된 씨는 레이라가 부를 노래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타쿠미의 모습을 통해 그가 가진 레이라를 향한 애정은 결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녀가 병적으로 노래와 일에 매달리는 이유도 타쿠미의 곁에 더 오래 머물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즉 그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시시코너 알바 도중 갑작스런 구역질과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 하치는 자신의 생리불순이 임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다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이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그녀는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며 출산과 중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는 의사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 후 홀로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하치는 미사토가 고향으로 돌아간 날짜에 맞춰 찾아온 타쿠미를 발견하며 의도치 않게 그의 앞에서 입덧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에 하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깨달은 타쿠미는 현재 그녀가 노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여 곧장 하치의 휴대폰에 저장된 노부의 번호로 그녀의 임신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설령 하치의 아이가 노부의 자식일지라도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あんたハチ子とやるときゴムつけた。答えろ。つけたよ。毎回。ああ。なんでそんなにクソ真面目なんだよてめえは。真面目で悪いかよ。ガキができたって養う金もねえし当然だろ。匠の子なの。あんたの子じゃないならそう言えよ。そしたらハチだって産んだりしねえよ。ハチだって多分匠の子だって分かってんじゃねえの。でなきゃあいつと会ったりするわけねえし。あんたが父親になればいいよ。金ならなんとかなるよ。デビューだって控えてんだし、子供を利用して自分のものにするつもりなんだよ、あの男は。お前だってそうじゃねえか。俺使ってハチを自分のものにしたいんだろ。そんなに言うならお前が父親になってやれよ。お前が匠の子を可愛がれるとは思えねえけどな。可愛がれねえよ。踏まないで。とりあえず横になってろ。流産でもしたら大変だ。俺の姉貴もひどかったんだよね、つわり。ガキの父親が誰でも母親は間違いなくお前なんだからしっかりしろよ。 그 후 하치를 찾아간 노부는 자신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내심 하치가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 생각하며 결국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쿠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노부를 떠나보낸 하치는 자신의 연애를 응원해줬던 나나에게 면목이 없어 타쿠미의 제안대로 그와 결혼한 뒤 곧장 신혼집으로 이사갈 것을 결심합니다. 한편 야스의 집을 찾아간 나나는 그에게 하치의 임신 소식과 함께 자신의 소유욕이 새삼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서 렌과 하치를 빼앗아간 타쿠미가 몹시 증오스럽다는 것을 털어놓고, 그러다 야스의 위로를 통해 겨우 흥분을 가라앉힌 나나는 하치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친구로서 응원해줄 것을 결심하지만 갑작스런 그녀의 결혼과 이사 소식, 그리고 노부에게 빼앗긴 것을 충당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하치와 관계를 갖는 타쿠미의 모습에 제대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頭が変になりそうだ。彼氏なんかよりずっと大事だよ、ナナは。私、ノブのことめちゃめちゃ好きになっちゃったみたい。嘘つき。新しいルームメイトを探してくんない？せめて自分の口で言え。なんで使わないの？イチゴのグラス。だってそれ2個しかないし、もし割っちゃったら。使ってもいいけど、絶対大切にしてね。お揃いが割れたら悲しいもん。よかった。綺麗に重なった。もう悲しくない。 그 후 렌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된 나나는 딸기컵이 떨어지는 순간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전화를 걸어온 노부에게 자신이 어떻게 렌의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에 노부로부터 나나의 증상을 전달받게 된 렌은 그녀가 자신이 준 휴대폰을 물속에 담근 것을 발견하며 나나에게 하치와 타쿠미의 결혼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상처받은 노부를 위로해주고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나는 하치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갔음을 알게 되며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 ナナはもう私を許してはくれないと思うけど、ナナと暮らした半年間のこと、私は絶対に生涯忘れません。だからせめて一日も早くメジャーデビューしていっぱい歌う姿を見せてください。私にとってのヒーローはナナだけだよ。ナナほどかっこいい人は他にいないから、これからもずっと。何をそんなに悲しんでる。これは別れの手紙じゃなくて熱烈ラブレターだ。会いに行ってやれよ、ハチコに。なんで私が行かなきゃならねえんだよ。ヒーローとはそういうもんだ。 그 후 렌의 설명을 통해 하치가 딸기컵이 깨진 것을 절규선언으로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나나는 그녀와 화해하기 위해 새로 산 딸기컵 세트와 함께 타쿠미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때 하치는 신과의 약속으로 집을 비운 상황이었기에 만날 수 없었고, 이에 나나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으나 다음날 아침 파파라치에게 찍힌 자신과 렌의 사진이 공중파에 널리 퍼지면서 순식간에 렌의 열애 상대라는 이유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렌과 나나의 열애 뉴스는 트라네스의 독주를 맡고 싶었던 쿠도란 기자가 현재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란 이유로 데뷔가 미뤄지던 블래스트를 새로운 라이벌 밴드로 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그로 인해 TV에서는 렌의 열애 소식보다도 블래스트의 공연 장면이 대대적으로 방송되었고, 거기다 자극적인 화제를 찾아다 했던 기자들이 나나의 불행한 가정 환경과 불미스런 소문들을 모두 보도하면서 그녀는 대중들로부터 새로운 스타 탄생을 반기는 함성과 렌을 이용해 성공하려 한다는 손가락질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장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데뷔하게 된 나나는 렌의 이름을 빌렸다는 사실에 불쾌하던 것도 잠시,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톱스타 반열까지 올라갈 것을 결심하며 카메라 앞에서 하치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그날 이후 데뷔 앨범 작업으로 정신없이 바빠진 나나는 이번에 보컬리스트로 성공하면 정원이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하치와 그녀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을 꿈꾸지만, 어느 날 노부가 밴드의 성공과 하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순간적으로 더 이상 자신과 하치를 이을 연대가 없다는 사실에 과호흡을 일으키게 됩니다. 私たちは自分たちの音楽をプロとして認めてもらうために戦うんだ。ハチは関係ない。じゃあ、私とハチはどこでどう繋がっていればいいの？私はあの家には帰れないし、帰ってもハチはもういないのに。ねえ、ハ
もがけばもがくほど沈んでいくなんて、人は虚しい生き物だよ。生まれ変わるなら魚がいい。狭い水槽の中でレンと二人だけで泳ぐの。 그 후 야스의 대처로 다시 몸 상태가 회복된 나나는 자신을 향한 그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깨달으며 조심스레 자신의 몸을 원하는지 떠보았다가 오히려 야스에게 단컬에 거절당하고, 그러다 자신이 렌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해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나나는 10월 10일에 열린 게릴라 라이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하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크게 노래합니다. 한편 야스가 나나를 위해 본인의 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쳤음을 알게 된 렌은 자신이 그의 사랑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하며 몰래 소속사 사장이 주었던 대마초를 폈다가 그 중독 증상을 야스에게 들켜버리고, 이에 야스는 렌에게서 나나를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음을 털어놓으며 그녀 또한 렌이 없어서 몹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그런 야스의 조언을 통해 나나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한 렌은 생방송 전 대기실에서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하며 과거도 현재도 자신은 나나가 죽을 때 함께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나나는 자신이 결코 렌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으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진지하게 그와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연히 트라네스의 신곡을 듣게 된 나나는 레이라가 썼다던 가사의 내용이 불륜송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평범한 동료라기엔 너무도 가까워 보이는 그녀와 타쿠미의 모습에 바람을 의심하는데, 見直したよ、匠。ちゃんとレンのこと考えてくれてたんだね。結婚してナナちゃんがずっと一緒に暮らしてくれれば悪い癖も治るよ。あれはその気になりゃいつでもやめられるんだよ。レンの精神的な依存症だって立派な中毒だよ。大げさに騒ぐな。バンドじゃなくてレン自身のことを考えてあげてよ。それは俺の役目じゃねえ。面倒だからナナちゃんに押し付けるんだ。そうじゃねえよ。女に利用されたなんてイメージがレンに定着するのは絶対嫌だってさ。それよりは恋人宣言してうちがブラストを売ってやったんだって印象を世間に与えようって腹だよ。そんな保身のために結婚させるんだ。やっぱり見損なった。今はビジネスの話をしてるんだ。これだから女は嫌なんだよ。じゃあこれはあくまでビジネスとして言わせてもらうけど、うちのファンの中心は若い女の子たちだよ。なのにレンと匠が続けざまに結婚するのは得策とは思えない。分かったよ。レンだけならいいんだな。 그날 밤 하치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게 된 신은 얼마 전 태풍 때문에 취소되었던 타마간 불꽃 축제가 다시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블래스트의 멤버들에게 다같이 하치와 축제를 구경하러 갈 것을 제안하고, 이에 그들은 곧장 매니저에게 사정해서 스케줄을 미룬 다음 모습을 변장하고 하치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그녀는 약속 시간 전에 잠시 단골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쇼우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쇼우지와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된 하치는 지금까지 쌓였던 오해들과 자신의 미숙했던 연애 감정들을 모두 정리하게 되며 다신 서로를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깨끗이 헤어지게 되고, 그 후 자신이 상처준 노부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하치는 차마 707호실에 들어갈 수 없어 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녀로부터 노부가 같이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하치와 노부를 다시 이어주고 싶었던 나나는 그녀가 지금도 노부를 좋아한다고 믿었기에 아직 타쿠미와의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은 지금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 하지만 노부는 하치의 안정된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으므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이에 노부가 뒤로 물러섰음을 깨달은 나나는 하치에게 자신도 결혼식에 초대해줄 것을 부탁하며 노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타쿠미와 행복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매년 열리는 타마간 불꽃 축제 날, 나나를 제외한 블래스트의 멤버들과 하치는 2002년의 그 사건 이후 시간이 멈춘 듯한 707호실에서 축제 맞이 준비에 한창인데, もし今みんなにもう一度会えたら私はきっとまた甘えてしまう。それが怖くてここから動けない。ねえナナ、今年もまた多摩川に真夏の花が咲く。707号室でみんなで待ってるよ。時の流れは過去を浄化して人の心の傷を癒す。だけど癒えない傷もある。信夫がどうかした？ナナ。ゆず湯、いい香りでしょ？
そんな心配しなくても、もう大丈夫だよ。ナナ、この部屋は思い出ばかりが目に映る。 현재 남편인 타쿠미와 별거 중이었던 하치는 워킹맘으로서 딸이 사치키와 함께 생활하며 매년 불꽃축제 날마다 블래스트 멤버들과 한자리에 모이고, 이에 몇 년째 나나 없이 축제를 맞이하던 하치는 새로 사들인 딸기컵 세트와 함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나나의 기환을 기다리며 나나 2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나나 1부는 지금까지 발행된 원작 만화책 21권 중에서 5권까지의 내용을 다뤘으며 오리지널 스토리 없이 원작 내용을 그대로 애니에 반영하였고, 특히 과거를 회상하는 어조로 주로 1부는 하치, 2부는 나나의 독백으로 전개되었으며 등장인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연애사, 심리묘사들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나나와 하치가 서로에게 가진 감정이 마치 첫사랑을 하는 듯한 설렘을 품고 있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두 사람의 우정이 결코 동성애와 같은 사랑이 아닌 순수한 호감으로 묘사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러나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픈 마음에 점차 말 못할 비밀과 내면의 상처가 늘어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절망으로 치닫는 후반의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틀린 소유욕을 보이거나 친구를 배신하게 되는 등 소중히 여길수록 오히려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 2부는 지금까지 발행된 원작 만화책 21권 중에서 12권 중반까지의 내용을 다뤘으며, 당시 연재된 편수까지만 방영된 탓에 애니의 결말만으론 미래의 하치와 나나가 어째서 헤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 거기다 원작 작가의 오랜 휴재로 인해 하치가 나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인물들의 연애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연재 중단 직전이 내내 죽음이었기에 더더욱 기다리는 독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선 본 작품은 하치와 나나의 만남을 나열한 2001년의 과거와 실종된 나나를 찾아다니는 현재를 교차로 연출하고 있으며, 각자 과거를 회상하는 독백을 통해 현재 두 명의 나나가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만 성인일 뿐 정신까지 어른스럽지 못했던 등장인물들의 과오들을 나열하며 당시 눈앞에 닥친 현실들을 해결하느라 자신의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돌보지 못했던 날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각 인물들의 관계가 블래스트와 트라네스라는 밴드를 중심으로 애증 섞인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대표적으로 나나가 가장 소유하고자 했던 렌과 하치가 각각 라이벌 밴드의 기타리스트와 타쿠미의 아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이 가진 미묘한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였고, 거기다 애니의 결말 이후에도 타쿠미와 레이라의 불륜, 신의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블래스트의 활동 중지, 자극적이면서도 몰입도 높은 전개로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간에겐 저마다의 결정과 이기심, 고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져 있기 위한 연대에 많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트라네스란 밴드에 집착하던 타쿠미의 경우 밴드가 유일하게 연인관계가 아니라도 레이라와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으며, 그는 레이라를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성역, 즉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뿐인 존재로 여겼으나 결국 그녀가 계속 노래하도록 만들기 위해 레이라의 욕정을 충족시키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나마 타쿠미는 어떻게든 트라네스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날 렌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소중한 동료를 잃음과 동시에 렌이 지탱하고 있던 트라네스 또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렌의 캐릭터가 섹스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그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전개였지만, 작중 렌의 존재가 블래스트와 트라네스의 모두 몸담은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이 일으키는 파급력도 어마어마했고, 지금은 연재 중단으로 나나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제나 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던 묘사를 통해 자살을 기도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에 있는 나나의 대사를 미루어 보아 그녀의 자살 시도를 하치가 막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까지 나나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